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늦으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와, 1라운드 정말 많은 게임들이 열렸고 그 덕분에 시즌이 상당히 좀 풍성해지는 느낌이었는데 5월 4일 오늘 월요일에서야 2라운드 대진이 결정이 됐습니다. 내일 5월 5일 쉬는 날인 관계로 오늘 아주 급하게 빠르게 2라운드 프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민재 위원은 지금 바깥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 혼자 찍는 점 또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자, 필라델피아 뉴욕. 네,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을 꺾었습니다. 업셋에 성공을 했고 이 필라델피아는 무려 44년 만에 보스턴을 플레이오프에서 꺾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7번 시드지만 조엘 엠비드, 타이리스 맥시, VJ 에즈컴, 폴 조지로 이어지는 4인방이 건재하고 뉴욕 닉스는 애틀란타에게 1승 2패를 몰렸지만 내리 3연승 하면서 일찌감치 2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딱 하루 쉬고 뉴욕 원정을 치러야 하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뉴욕과 보스턴, 필라델피아 보스턴의 사이가 썩 좋지 않다고 하지만 필라델피아와 뉴욕도 엄청난 라이벌 의식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NBA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또 이 두 팀 모두 다 엄청난 명문이다 보니까 서로를 굉장히 밟고 싶어합니다. 서로의 팬덤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요. 자, 이 필라델피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보스턴 셀틱스를 4승 3패로 꺾었습니다. 조엘 엠비드가 첫 3경기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4경기 출전을 했고 첫 3경기 빠진 선수가 그 시리즈에서 도합 100득점 이상 올린 첫 번째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첫 3경기 빠지면 부상이 컸겠네. 그러면 네 번째 시리즈 네 번째 경기, 그러니까 시리즈 처음으로 출전한 경기에서는 좀 부진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야만 100득점을 넘길 수가 있는데 엠비드는 바로 그 위협을 쌓았습니다. 필드골 성공률은 44.3%였지만 평균 28득점, 네, 그리고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가 무려 7개였습니다. 턴오버는 단 2개였고요. 그리고 타이리스 맥시 보스턴 셀틱스와 1라운드 7경기에서 무려 41분 뛰었습니다. 26.9득점, 어시스트 6.6개 뿌리는 동안 턴오버가 1.3개였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 아닙니까? ATR,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이 5대1이 넘었습니다. 41분 뛰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를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놀랐던 선수는 사실 폴 조지였어요. 에고도 세고, 그리고 또 폴 조지가 잘 나갔을 때에는 슈퍼스타라는 칭호가 붙었었는데 완벽한 가잠이었습니다. 3옵션 아니었어요. 거의 4옵션처럼 뛰었습니다. 자, 그 덕분에 야투 49%, 3점이 무려 55%, 드리블 치다가 풀업, 그 다음에 샤클락 버저비터를 던지는 그런 터프샷, 그리고 폭탄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해결사 노릇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3점이 무려 3.1개를 55% 확률로 집어 넣었고요.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3개, 스틸 1.4개로 맹활약했습니다. VJ 에즈컴 빼놓을 수가 없죠. 무려 루키인데 38.4분 뛰면서 15.1득점. 3점은 말을 썩 듣진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가 팀 내 1위였어요. 2.3개. 그러니까 얼마나 투쟁심이 뛰어나다는 겁니까? 리바운드 7개, 어시스트 3개로 맹활약했고 턴오버는 이 루키가 38분 넘게 뛰었는데 단 1.6개였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벤치 멤버들 또 주전인 켈리 우브레 주니어는 상당히 부진했지만 이 필라델피아 드디어 보스턴을 꺾으면서 마침내 2라운드로 올라섰습니다. 자, 뉴욕 닉스 1라운드에서 애틀란타 혹스를 4승 2패로 꺾었습니다. 1승 2패로 몰렸지만 그 이후의 3경기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잡아냈고요. 그리고 이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출전 시간이 탐 티보도 시절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젤런 브런슨이 34.8분 뛰면서 26.3득점, 6.2 어시스트, 턴오버 2.5개니까 굉장히 잘 제어했고 3점도 38%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 숨은 MVP였죠. 애틀란타의 작은 사이즈를 완전히 본인의 빅 사이즈로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6경기 35.7분 뛰면서 야투가 61.1%였고요. 3점이 56.7%, 네, 그리고 8.7 리바운드, 1.2 어시스트, 1.8 스틸, 1.2 블락 엄청나게 다재다능했고 21.5득점으로 2옵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카렌 서니 타운스
파울 개수는 여전히 3.5개였지만 평균 더블, 네, 그리고 3점이 44.4%, 32분가량 뛰었습니다. 자, 조시 하트의 또 살림꾼 역할도 괜찮았죠. 6경기 뛰면서 10.2득점, 9.2리바운드, 4.3어시스트로 아주 다재다능한 활약을 펼쳤는데 문제는 조시 하트의 3점이에요. 정규 시즌 때는 3점이 커리어 하이, 하지만 애틀란타를 맞아서는 21.7%에 그쳤는데 빠르게 회복할 필요가 있겠고, 미켈 브리지스는 6경기에서 딱 60점 넣으면서 평균 10득점, 하지만 출전 시간이 27.2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벤치는 조던 클락슨, 네, 그리고 또 미첼 로빈슨, 마일스 맥브라이드, 그리고 호세 알바라도가 주요 로테이션이었는데 벤치의 역량을 놓고 보자면 필라델피아보다는 그래도 뉴욕 닉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원투펀치, 이 제일런 브런슨과 아누노비, 그리고 혹은 제일런 브런슨과 칼 앤서니 타운스가 건재하죠. 자, 이렇게 필라델피아와 뉴욕이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그동안 디트로이트가 1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시드의 보스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디트로이트는 올랜도에게 1대3으로 밀리다가 4대3으로 겨우 뒤집었는데, 지금 뉴욕과 필라델피아는 내가 지금 2라운드만 통과하면 이거 파이널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충분히 생길만 해요.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보스턴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디트로이트는 1라운드를 올라오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약점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승자가 저는 파이널을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 예상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리즈 필라델피아가 4대3으로 승리를 한다고 내다보겠습니다. 자, 물론 맞죠. 네, 물론 뉴욕과 애틀란타의 4대2는 제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하지만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의 시리즈는 처절하게 틀렸고, 이 시리즈를 맞춘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시리즈는 보스턴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을 꺾는 과정에서 조엘 엠비드는 컨디션을 회복했고, 맥스 에지컴이 주도하는 에너지 엄청났고, 그리고 제일 놀랐던 점은 폴 조지의 변신이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저는 7차전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관전 포인트, 칼 앤서니 타운스를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만, 칼 앤서니 타운스가 막아야 될 선수가 조엘 엠비드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화해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대표적으로 으르렁댔던 사이죠. 칼 앤서니 타운스 말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경기 치르는 동안 저는 총 파울 개수 30개 이상을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4.23개 정도 하는 거죠. 1라운드 3.5개였는데 애틀란타는 사이즈가 작은 팀이고 칼 앤서니 타운스에 대항할 만한 그런 전보 사이즈의 선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필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엔비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KAT, 칼 앤서니 타운스의 시리즈 파울은 30개를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미켈 브리지스입니다. 자, 미켈 브리지스는 애틀란타 물론 제일런 존슨도 있고 쿠민가도 있었습니다만 애틀란타를 상대로도 6경기 60점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미켈 브리지스의 활동량을 제어할 수 있는 에너자이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벤치에 있는 퀸틴 그라임스로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켈 브리지스는 이번 시리즈 7경기 치르면서 70점 못 넣는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VJ 에즈컴, 저는 양팀 통틀어서 평균 득점 5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라델피아에서는 조엘 엠비드 그리고 타이리스 맥시가 1, 2위를 다투겠죠. 뉴욕에서는 제일런 브런슨과 칼 앤서니 타운스가 다툴 겁니다. 그 말인 즉슨 VJ 에즈컴이 오지 아누노비나 혹은 조시 하트나 폴 조지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할 거라 생각을 해요. 에즈컴의 7차전을 보고 저는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건 환상이구나. 경험이 없는 루키들도 7차전에서 저렇게 쫄지 않고 플레이한다고? 저게 루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플레이라고?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게 에지컴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세를 몰아서 VJ 에지컴이 2라운드 들어서는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VJ 에지컴 양팀 통틀어서 이번 시리즈 평균 득점 5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밖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이민재 위원은 뉴욕의 4대2 승리입니다. 이거 완전히 갈렸습니다. 뉴욕 닉스가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고 상위 시드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민재 위원이 내다봤는데, 자, 뉴욕 허술해 보이지만 지난 시즌에도 매 시리즈 플레이오프에서 6차전씩 치렀던 팀이다.
그러니까 쉽게 끝나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게임 6까지 가서 뉴욕이 이기는 그림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이민재 위원이 지금 예상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필라델피아의 기세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엔비드 부상과 함께 주요 선수들의 갈아넣기로 체력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자, 이 말인즉슨 이민재 위원이 필라델피아 기세는 인정하지만 엔비드가 7차전에서 무릎도 살짝 다쳤고 시리즈 거듭하면서 결국 고장날 것이다. 이거 악담인가요? 네, 어쨌든 필라델피아의 기세에 비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상을 한 거고요. 세 번째, 타이리스 맥시와 제일런 브런슨이 서로 공격과 수비 매치업 펀팅에 나서다가 결국에는 브런슨이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내다본 거죠. 네, 타이리스 맥시와 제일런 브런슨은 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은 별로입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공격력이 있죠. 누가 나를 막던 간에 27발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매치업 헌팅 나서다가 결국 고꾸라질 쪽은 맥시다. 이 말인 즉슨 제일런 브런슨이 타이리스 맥시보다는 전체적인 스탯 라인도 높고 결국 그게 뉴욕의 팀 승리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민재 위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민재 위원은 뉴욕의 4대2승, 저는 필라델피아의 4대3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4개 시리즈 가운데 저는 이 시리즈 가장 기대가 됩니다. 물론 미네소타, 샌안토니오, OKC와 레이커스, 또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의 만남도 기대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가 가장 지켜보는 재미가 있고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틀리지만 저의 프리뷰 또 이민재 위원의 프리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